오늘은 그 에이블 초급자 과정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블 초급자 과정은 에이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단계부터 하나씩 하면 되는지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에이블을 이제 스타트 끊으실 때 이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보다 쉽게 에이블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이블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이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아이들의 과정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이블 홈페이지로 제가 잠깐 이동을 해보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과정 설정하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상에서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과정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번호 창에 선생님 인증번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인증번호를 넣어보고요. 여기 이제 선생님 이름과 보통 선생님 이름을 아이디로 설정을 하죠. 선생님 이름과 선생님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비밀번호 하면 로그인이 될 거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한 후에는 선생님의 그 들어있는 반, 그 선생님한테 배정이 되는 반이 뜰 거고요. 그 반을 클릭을 해주시면 실제 그 안에 이제 아이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박세라는 친구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박세라는 친구 앞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과정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얼마든지 저희가 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친구는 이렇게 과정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뭐 추가로 여기서는 과정을 설정하지 않겠어요. 단 이제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할 일보다 학생 과정 설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 설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자료실에 이런 한글 파일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이 한글 파일은 에이블을 기능적으로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서 강사 등록하고 학생들 등록하고 반 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진도 설정하고 해서 기능적으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나눠놓은 교육 영상 링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실제 링크를 하나씩 클릭을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각각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세부적인 내용,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들은 기능 영상, 그러니까 교육 영상 링크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이한테 이렇게 과정 설정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수업 전에 과정 설정은 해 두시고요. 자, 과정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정 설정한 후에 아이한테 OT를 해주셔야 돼요. 에이블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OT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현장을 영상으로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가 그 영상을 좀 해설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현장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학생이니까. 그러니까요. 자, 앞에 알아서 표시해주고요. 선생님한테 인사하는데. 나 인사. 여기까지 이제 역할이 제가 선생님 역할이고 저희 이제 박상무님이 학생 역할이라는 거 인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수업을 첫 수업인데 그 에이블 사용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네. 크롬을 한번 들어가봐. 이게 크롬이야, 이게 크롬 알지? 네. 항상 에이블 홈페이지 들어갈 땐 크롬을 열어서 들어가야 돼. 네. 그 에이블 홈페이지 접속할 때는 크롬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어보다는 크롬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크롬을 열고 주소를 알려줄게. 쳐봐. www.massable. 여기 있어? 써있네요. 네. co.kr이야. 네. www.massable.co.kr 들어가서 학습하기 탭에서 맨 아래쪽으로 가면 그걸 누르면 돼. 로그인 누르고 자, 거기서 인증번호는 항상 선생님한테 이거는 학생이 알면 안 되는 거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선생님 일단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줄게.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인증번호는 학생한테 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집에 가서 이제 로그인을 잘못하게 되면 진도바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증번호는 학생한테 노출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직접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학생용 기기에 저장을 해두면요. 학생은 다음번에는 그 기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미 인증번호 저장돼 있을 거니까 굳이 인증번호를 몰라도 로그인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계속 영상을 시청해 볼게요. 번호는 여기 저장을 누르면 항상 저장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인증번호를 선생님한테 확인했으면 다음 본인이 본인 이름을 치고 한글로 쳐야 돼. 그리고 비밀번호 항상 1, 2, 3, 4가 기본이야. 네. 말 안 해도 잘 아는 거 같네. 네. 자, 여기서 이제 학생 비밀번호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학생 정보를 입력할 때 웬만하면 학생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선생님도 그 다음에 아이도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학생 이름으로 학생 정보 입력란에 아이디를 학생 이름으로 입력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이름으로 입력해 주시는 순간 비밀번호의 초기 세팅 값은 1, 2, 3, 4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아이들이 가끔 비밀번호를 여기서 바꾸는 아이들이 있는데 되도록 바꾸지 않게 오리엔테이션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고 나중에 까먹어서 또 다시 초기화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1, 2, 3, 4 세팅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나우가 있고 플랜이 있잖아. 네.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너랑 엄마랑 선생님이랑 진도를 갖다가 이걸 3개월 안에 나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 3개월에 약속된 진도대로 움직이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나우가 항상 플랜보다 빨라야지 여기 보이는 진도와의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보충을 하게 돼. 네. 그런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진도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음에 우리가 과정 설정할 때 이 플랜에 대한 속도를 입력을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플랜을 24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24등분을 해서 이 플랜이 24분의 1씩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이가 실제 학습한 게 나오고요. 학습한 진도는 진도 블럭을 하나 할 때마다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나우가 항상 플랜보다 빨라야 약속된 진도가 지켜지는 거고요. 학생창에서 이 진도와의 차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떠버리면 더 느리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간 완전학습을 시키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해서 1일 완전학습으로 진도를 매일매일 안 늦게 맞추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일주일 단위로 확인을 하셔서 마이너스가 있는 친구들은 다시 0이나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보충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처음에 학부모님이랑 얘기했던 진도의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영상 시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항상 이 나우가 더 빨리 앞에 올 수 있게 진도를 나가주면 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 얘기를 안 해도 항상 이게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 네.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마 매일매일 보충은 안 해도 일주일에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보충을 하게 될 거야. 네. 이 그 진도바를 누르면 수업하기란 버튼이 자, 우리가 수업하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수업하기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의 정의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이 영상에 대한 이해가 쉬우니까요. 실제 이 수업하기에 들어가면 이런 학습관리 노트랑 연동해서 온라인과 결합이 되어 있는 이 학습관리 노트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보여드릴게요. 학습관리 노트는 외부 교재랑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외부 교재에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위 개념 영상들을 저희가 온라인에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단위 개념 영상을 보고요. 실제 이 학습관리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상으로는 이 학습관리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영상을 사실 나는 다 내용을 알아서 굳이 안 봐도 된다 하면 이 영상을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이 학습관리 노트는 아이들 학습 이력을 남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보여줘야 될 건 아니어서 꼭 반드시 이쁘게 정리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굳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실제 진도바의 나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한 진도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실제 진도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습관리 노트에 이렇게 개념 형성 문제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이 개념 형성 문제하고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다 반드시 문제의 고유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고유번호를 반드시 적어줘야 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학습관리 이력을 점검할 때도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용어들은 이해되셨고요. 학습관리 노트가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영상으로 돌아와서 실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영상을 한 번 더 볼게요. 오케이. 눌러주고 수업하기.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만 설명을 해줄게요. 이 렉처라는 공간이 있고 데일리 3레이어드 오답 이 4개만 네가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렉처부터 간단하게 우리 해보자. 네. 렉처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여기 숫자를 눌러줘.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이런 진도가 뜰 거야. 여기를 하나 보자. 이게 학습관리 노트라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는 모양이 이렇게 영상 모양이 있고 연필 모양이 있잖아. 네. 보이지? 네.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여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실제 제목이 똑같아. 자, 소수의 분류라는 게 하나의 학습 블럭이야. 맨 위에 여기 소수의 분류라고 있지. 네.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 게 하나의 학습 블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학습 블럭이야. 네. 그래서 실제 이 소수의 분류 안에는 이런 단위 개념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이 영상 표시야. 보이지? 똑같네요. 그래서 요 영상을 눌러주면 이거 한번 눌러줘 볼까? 네. 소수의 분류 눌러주면 이제 플레이 버튼이 나올 거야. 이걸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영상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해 주는 거거든. 네. 여기다가 정리해주고 사실 이 영상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네가 잠깐만 닫아줘봐. 네. 이 문제를 풀 때 밑에 있는 이 문제를 풀 때 자신이 없으면 이 문제를 풀다가 못 풀겠으면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거가 하나의 학습 블럭이라고 봤을 때 이 학습 블럭 안에서 이 영상을 보는 거와 안 보는 거는 진도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기 있는 연필 표시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줬을 때 이 학습 블럭의 진도가 완성되는 거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영상을 시청해 볼게요. 영상을 보고 아니면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바로 풀어도 상관없거든. 문제 한번 클릭해 볼까? 네. 자, 이 문제를 네가 만약에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느껴지면 여기다 풀이 과정을 적고 네. 풀어주면 되는데 실제 못 풀겠다고 판단이 들면 영상부터 먼저 다시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야. 그래서 못 풀겠다고 판단이 들면 여기 백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고 네. 실제 여기 있는 영상을 다시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풀 수 있으면 문제부터 풀어도 상관없고. 자, 근데 문제 푸는 거 주의사항 알려줄게. 문제 클릭해봐. 맨 위에 179라는 번호가 있잖아. 이건 반드시 여기 넘버라고 써있는 옆에다가 적어줘야 돼. 네. 일단 적어봐. 실제 적어봐. 179라고 적어줘야 되고 풀이 과정은 뭐 나머지 것들 이제는 네가 풀이 과정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안 써도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는 게 있거나 또는 옳은 걸 고르시오라는 게 있으면 옳지 않은 이유들은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연산 문제가 있으면 전체식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 네. 부분 두 개씩 적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은 여러 가지 답을 중복적으로 체크해서 입력해도 상관없어.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면 답이 여러 개 체크해도 상관은 없고, 주관식인 경우에는 실제 답을 입력하면 단위 같은 걸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센티미터나 안 그러면 뭐 수학적 기호나 뭐 루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 모든 답은 단위는 다 안 써도 되고 답이 다 뭘로 나오냐? 자연수, 소수, 분수로만 나와. 그리고 소수는 여기 자판에 소수점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분수는 슬래시 이용해서 입력하면 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3분의 2 입력하려면 뭐뭐 눌러야 돼? 2/3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누르면 그게 3분의 2야.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만 얘기하면요. 지금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식이 들어가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수식이 들어가 있는
정답은 만약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그 아이가 잘못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정수나 자연수 또는 분수나 소수까지 저희가 정답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해놨어요. 왜? 보통 태블릿이나 PC에 입력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분수는 슬래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단위 쓰면 오류가 나니까 단위 없이 순수 정답만 입력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정답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 2, 5 두 개면 2, 5 두 개도 입력해서 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인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영상을 시청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푸는 거 이해됐지? 네. 다시 이제 백해서 나와봐.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랑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하면 되고, 네.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블럭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푸는데, 이 기본 문제는 여기 이제 온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기본 문제는 이게 문제 번호거든. 네. 실제 들어가서 1번부터 25번까지 돼 있지. 네. 기본 문제는 항상 여기서는 이 A스텝 문제들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책에 직접 풀어도 상관없어. 네. 우리가 기본 문제는 2번 이상 풀지 않기 때문에 네. 책에 직접 풀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채점도 책에다가 하고 틀린 것도 책에다가 고치면 돼 바로. 네. 그래서 기본 문제부터 끝내고, 네. 자, 그다음에 대표 유형이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대표 유형은 뒤쪽에 이제 B 스텝이나 C 스텝에 있는 문제들일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절대 책에다 직접 풀면 안 돼. 네. 책은 깨끗해야 되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대표 유형이라고 문제를 풀 공간을 마련해 놨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제대로 편하게 하려면 이 번호들을, 네. 여기 있는 번호들 보이지? 네. 이 번호들을 뒤쪽에다가 미리 적어두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보고 이 문제 44번을 풀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풀이 가진 거 답을 적어주면 돼. 네. 그리고 채점하고 만약 틀린 문제가 있거나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에이블 페이퍼가 있어. 네. 포스트잇 기능이 있는 거라서 이걸 떼서 붙여서 그 위에다가 다시 2차 풀이를 해주면 돼. 이해됐지? 틀리다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자, 대표 유형은 선생님한테 손 들고 질문을 해도 돼. 네. 근데 대부분은 선생님이 미리 찾아가서 네가 못 풀고 있는 것들을 지도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 유형이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하는데, 네. 아마 선생님이 미리 와서 너한테 지도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과제 안에 대표 유형이 들어있거든. 네. 그래서 이 대표 유형을 학원에서 풀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안 푸는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한 번 더 풀어볼 거야. 왜요? 그리고 요렇게 학원에서 풀고 간 건 내고 갈 거고. 네. 좋은 질문했어. 왜냐면 네. 이거는 풀다 보면 네가 집에서 혼자 풀 때 힘들 만한 문제들을 뽑아놓은 거라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학원에서 풀게 될 거야. 네. 근데 집에 가서 네가 이 문제를 다시 안 풀어보면 나중에 또 네가 못 풀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 도움 받지만 집에서는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거야.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블럭의 학습을 하는 거야.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네. 그래야 넘어갈게. 자, 여기까지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PT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PT 하면은 요 문제는 앞의 내용이 요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단위 개념 영상을 다 봤다라고 하면요, 실제 다음 단계로 하는 게 기본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PT 화면에 보이시는 기본 문제를 푸는 거고, 기본 문제는 책에다가 반드시 풀려주셔야 되고요. 실제 기본 문제는 2번을 풀지 않기 때문에 책에다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는 책에다 다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 유형은 뒤쪽에 있는 실전 문제들을 뜻해요. 기본 문제가 아닌 실전 문제들을 뜻하는데, 이 대표 유형은 과제로 스스로 혼자 할 때 못할 만한 문제를 미리 뽑아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대표 유형을 학원에서 풀고 갔더라도 과제에서 다시 스스로 한 번 더 풀어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 유형은 절대 책에다 풀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준비되어 있는 학습관리 노트에다가 풀고, 이 학습관리 노트는 내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뒤에 다음 영상이 과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적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영상이니까 같이 신중하게 봐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학습 블럭을 하고 나면 과제를 꼭 적어야 돼. 그래서 네. 과제 적는 방법을 알려줄게. 요게 이제는 과제 노트야.
이렇게 넘기게 되면 맨 앞쪽에 알림장 기능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맨 위에 날짜 잘 빼먹고 애들 날짜 꼭 적어주고 네. 여기 날짜 꼭 적고 여기도 날짜 꼭 적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 날짜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네. 여기도 적어줘. 이해하는 날짜 적어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차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번호가 하나 있어.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9개 학습 블록 중에 첫 번째 거란 뜻이야. 네. 그래서 이거 보고 맨 뒤에 두 자리가 블럭의 전체 개수고 앞에 두 자리가 지금 하고 있는 블럭의 번호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39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네. 자, 그리고 단원명은 맨 위에 있는 요걸 그대로 옮겨서 적어주면 돼. 네. 그래서 여기 소수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쪽에다 적어주면 돼. 적어보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과제 번호 있잖아. 네. 요 과제 번호를 그대로 여기 과제 옆에다가 적으면 돼. 그대로 다 적으면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가면 네가 과제를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가면 실제 이 과제를 이 프리노트에 해올 거야. 네. 과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제 앞에 알림장 기능 뒤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과제를 풀 공간이 있어. 네. 과제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날짜, 과정, 교재 쪽수를 다 적어줘야 돼. 네. 근데 이제 이 과제를 할 때 이 페이지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는 여기를 굳이 적진 않아도 돼. 네. 대신 다음 과제 시작할 때는 다시 또 적어주는 거고. 네. 자, 그럼 이제 과제 시작할 땐 날짜, 과정, 교재 쪽수고 날짜는 뭐 알 거고 당연히. 네. 과정은 지금 네가 나오고 있는 게 2-1 과정이야. 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센이고 네. 쪽수는 해당하는 쪽수 적어주면 될 거야. 이 교재에 있는 쪽수. 자, 그리고 과제 실제 할 때는 여기 있는 요 공간만 쓸 거야. 네. 일단 1차 풀이는. 네. 그래서 여기는 안 써야 돼. 네. 대신 이 한 칸에 한 문제 하는 건 오케이. 그리고 두 칸에 한 문제 해도 상관없어. 넘어가도 돼. 풀이가 많으면. 근데 한 칸에 여러 문제는 하지 마. 아, 네.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칸에는 한 문제나 아니면 두 칸, 세 칸에 한 문제 하는 건 상관없지만 한 칸에 여러 문제는 안 돼. 네. 자, 그리고 여기 문제 번호 적어주고 네. 그 다음에 풀이 과정과 답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풀이 과정은 네가 써야 된다고 판단되는 건 다 써주는 거야. 네. 대신 너무 글로 길게 막 이렇게 주구장창 쓸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옳지 않은 이유는 반드시 써야 돼. 객관식 문제는 옳지 않은 이유 반드시 써야 되고 주관식 문제는 혼합 계산 숫자가 3개 이상 된 거 있으면 혼합 계산은 전체식을 써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두 개 이렇게 편하게 쓰면 안 돼.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네. 1차 풀이하고 우리가 빠른 정답 줄 거거든. 네. 그러면 그거 갖고 가서 뭐 엄마가 채점해주든 네가 채점하든 하고 1차 채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만 2차 채점해야 돼. 2차 풀이를 해야 돼. 네. 그리고 1차 풀고 2차 다시 네가 풀 때는 중간에 아무한테도 물어보면 안 돼. 스스로 그냥 풀고 다시 2차 채점까지 하고 2차가 맞으면 1차에 분명히 어딘가 틀린 데가 있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푸는 거야. 비교해보라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계산 실수를 했던지 어디 문제를 잘못 읽었던지. 그래서 계산 실수한 거는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어디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찾을 수 있잖아. 그 색깔펜으로 표시해주고 네. 한글로 계산 실수했어요 적을 필요 없어. 색깔펜으로 어디 틀렸는지 정확히 표시해주면 돼. 그 다음에 문제를 뭐 잘못 읽은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네가 잘못 읽었다. 네. 여기서 이 숫자를 뭐 제대로 못 봤거나 네. 아니면 기하분수라는 단어를 뭐 못 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실제 여기다가 이 문제에 있는 말 그대로를 써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잘못 읽은 문제의 부분을 색깔펜으로 써줘. 그래서 네가 어디를 잘못 읽었는지 이유까지 써주면 좋겠지.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써주는 게 기본적으로 숙제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는 1차, 2차 다 못 풀겠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아예 손도 못 대겠는 거 있으면 그거는 그냥 별표 쳐서 갖고 오지 말고 실제 우리가 앞에 있는 뭐 개념을 봐도 되고 이런 이쪽에는 개념을 봐도 되고 네. 아니면은 다른 이제는 개념서를 하나 사게 할 거야. 네. 숨만큼 나오다는 개념서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런 거 개념서가 있잖아.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 네가 지금 모르는 문제가 여기 있는 요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가 소수와 순환소수의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도 분명히 그 단원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을 거야. 네. 근데 이거는 개념서라서 개념이 되게 길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질문들이 여기 이렇게 쭉 써 있거든. 보이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가 봐야 돼. 소수랑 순환소수에 관련된 게 여기 있는 이 질문들이니까 이 질문들을 하나씩 이제 들여다보면서 혹시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네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손도 못 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그 개념을 갖다가 질문들을 읽어 나가면서 문제 내는 것들은 표시를 좀 해줘. 이 책에다가 네.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를 어디다가 했는지를 명확하게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24페이지에 뭐 질문 4번이었다 라고 하면 24페이지 4번이라고 적어주면 선생님이 이 개념 갖고 너랑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야.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거는 그냥 별표만 쳐서 갖고 오지 말고 질문, 네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뽑아오면 좋아. 개념서에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1, 2차를 풀었는데 둘 다 틀린 거는 그냥 네가 푼 데까지만 풀이과정 잘 적어서만 갖고 오면 돼. 그거 갖고는 뭐라고 하진 않아. 대신 아무것도 없이 별표만 쳐오는 거는 절대 안 돼. 네. 그래서 과제는 그렇게 해서 1차, 2차 풀이까지 하는 거고 오늘 아마 네가 이 설명 듣고 과제를 갖다가 집에 가서 또 까먹고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과제를 우리 정확히 맞게 해왔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야.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과제까지 이제 써가는 거 할 수 있겠지? 네. 오케이, 알겠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차 풀이, 2차 풀이까지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과제는 1차 풀이, 2차 풀이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실제 이 과제 번호를 이 노트 맨 앞에 있는 알림장에다가 쓰는 거는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이해하셨을 거고요. 1차 풀고 2차 풀 때 중간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1차 풀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만 2차 풀고요. 2차가 맞았을 땐 반드시 틀린 이유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틀린 이유도 한글로 그냥 계산 실수했어요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어디를 계산 실수했는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본인이 인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못 읽었으면 여기에 있는 문제가 안 써있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확인을 해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워딩 그대로를 여기다가 색깔펜으로 쓰게끔 해주세요. 애들한테 어느 부분을 잘못 읽었는지 그 잘못 읽은 부분의 문제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가 색깔펜으로 쓰게 해주셔서 그 문제 조건을 갖고 아이가 질의응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조건을 갖고 아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질의응답할 수 있게끔 여기다 반드시 표기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과제는 하다 보면 실제 이 과제량이 적거나 아이가 충분히 체득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시면 이런 트레이닝 키트를 활용을 하셔서 추가 과제를 더 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키트는 저희가 이제는 학년별로, 과정별로, 레벨별로 다 나눠서 3개 문제까지 자료실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이거 활용하셔서 필요한 트레이닝 키트를 아이한테 추가 과제로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아이들이 과제를 프리노트에 시켰을 때 이런 형태로 과제들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해서 그냥 1차 풀이만 뭐 답안지를 베끼는 게 걱정이 돼서 1차 풀이만 과제를 이렇게 시켜버리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옳은 걸 고르시오 하면 답만 딱 쓰고요. 모르는 건 그냥 생각하시면 별표를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식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써버리죠. 그리고 그냥 갖고 옵니다. 숙제를 다 했다고. 이러면 실제 아이들은 숙제를 제대로 사고해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해야 될 건 반드시 이제 2차 풀이까지 시키는데 일단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기입하게 꼭 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옳은 것을 고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옳지 않은 게 있다는 뜻인 거고요. 수학에서 옳지 않은 이유를 안다라는 건 수학 독해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수학에서 일반적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란 단어를 쓴다는 건 반대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수학에서 그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지만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구나라는 인지하게 돼서 틀리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옳지 않은 것에 이유를 쓰는 건 수학 독해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단순하게 답만 이렇게 써오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별표 치는 문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별표를 칠 거면 절대 별표 치지 말고 이런 개념서에서 본인이 이 별표 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을 찾아서 문제를 해석하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런 것들에 밑줄을 그어 놓고요.
실제 숙제에다가는 내가 개념서 몇 번 문제를 질문할 건지 표기해서 갖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개념서 갖고 아이랑 다시 한번 천천히 개념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돼요. 숙제를 사고해서 갖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식 쓰는 건데요. 이렇게 식 쓰는 건 이런 부분식들을 많이 써요. 애들이 숫자 3개 넘어가는 걸 저희가 혼합계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두 개만 뽑아 쓰는 것들 있죠. 이렇게 쓰면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망한다는 게 아이들은 이렇게 부분식을 쓰게 되면 절대 검산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계산의 역순을 생각해 보기도 어렵고 교환이나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같은 것들의 문제점을 본인 식에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은 항상 이렇게 전체식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프리노트에 쓰는 모든 식은 혼합계산인 경우 반드시 전체식을 써야 된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검산도 할 수 있고요. 거꾸로 푸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교환, 분배, 결합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풀이 과정까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건 옳지 않은 이유 쓰는 거와 전체식 쓰는 거는 반드시 지키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안 하면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풀어와요. 그래서 푸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숙제는 이렇게 1차 풀이를 하고 틀린 문제만 이렇게 2차 풀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는 절대 누구한테 질문하지 말고요. 스스로 고쳐서 맞아야 돼요. 그렇게 맞았을 땐 반드시 이 앞에 틀린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틀린 이유를 색깔펜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스스로 인지해야 됩니다. 틀린 이유를 쓸 땐 단순하게 한글로 계산 실수했어요를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 본인이 계산을 어디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색깔펜으로 표기한 다음에 본인이 이걸 인지해야 돼요. 이런 계산은 나는 늘 틀릴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해서 다음번에 이 계산이 나왔을 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잘못 읽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어느 문제 조건을 잘못 읽었는지 그 조건 그대로를 여기다가 써서 나는 이 조건을 잘 못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게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과제는 명확하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에이블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제를 적어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에이블을 1단계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단계는 실제 에이블 데일리 3레이어드 오답 테스트를 어떻게 보는지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급 첫 번째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